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쾌청하고 아주 청명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우울하고 아주 어두운 날씨였는데요. 오늘 아주 제대로 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신안군의 천사섬 여행 두 번째로서 기점 소학도의 썸티아고를 걷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썸티아고 예배당 1번에서 5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6번에서 12번까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천사섬은 섬이 1004개가 있다고 해서 천사섬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이제 지명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아페도와 암테도를 잇는 거의 7.2k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사장교와 현수교인 천사대교가 완공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말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대교를 통해서 모든 섬들이 자동차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기점 소학도 썸티아고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것과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퍼플교, 즉 보라색의 다리로 유명한 반월 박지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점 소학도 썸티아고라고 부르죠. 이곳은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에 속해 있으며 대기점도와 소기점도, 소학도와 진섬, 딴섬 등 5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목포역에서 약 45분 거리에 있는 송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페리를 타고 당사도를 거쳐서 소학도 그리고 소기점도, 대기점도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12km에 달하는 순례자의 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썸티아고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의 12제자의 집, 예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들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처럼 순례자의 길처럼 됐다고 그래서 이제 썸티아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12번 가론 유다의 집까지 12개의 예배당을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요. 그 각 집마다 의미와 명칭을 부여해서 꾸며놓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이제 조성되게 된 근거는 이곳의 현지 주민들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여러 사람이 땅을 기부하고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러한 유명한 곳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썸티아고 기점 소학도에 대해서 베드로의 집을 비롯해서 안드레의 집, 5번 필립의 집까지 이 대기점도에 있는 1, 2, 3, 4, 5번의 이제 그 예배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기점도와 소학도에 있는 6번 바르톨로메오 집에서부터 토마스의 집,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에 있는 가론 유다의 집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썸티아고를 걷는 맛은 이렇게 순례자의 길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따라서 이렇게 섬과 섬을 잇는 노드길을 걷는 것이 아주 새로운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드길은 섬과 섬을 잇는 갯벌을 이어서 만든 다리인데요. 젊을 때는 이렇게 갯벌이 이렇게 보이지만 만조가 되면은 이게 바다로 딱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경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드리기 첫 번째 집은 6번째 바르톨로메오 집입니다. 이 집은 감사의 집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으면요. 소기점도 북쪽에 이렇게 호수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예배당과는 좀 다른 모양인데요. 이렇게 모양이 생유리로 된 쉼표 모양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기 위해서 이제 다리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아직 미완성 상태로서 배도 없었고 건너갈 수 없어서 먼 팔지에서 바라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이제 그 건축하는 이제 재료는 목조와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흡수하는 형태로 지어서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무지개색을 짓는 아주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존 예배당과 아주 색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전면에는 이렇게 드넓은 갯벌과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추측한다는 이 작가의 의도가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여행객들에게 한 이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어떤 휴식 공간을 제공해줘 잠시 쉬어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설계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토마스의 집은 인연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소기점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이제 꽃밭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흰색 벽에 파란색의 문과 이렇게 창문이 있는 예배당이었는데요.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파란색의 안료는 모로코에서 이렇게 직접 공수해서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기도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그 십자가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로코에서 가져온 도료인 파란색의 도료를 이렇게 단상을 이렇게 도색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아주 마음이 경건해지고 뭔지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팔찌에서 보더라도 이게 꽃밭 가운데 있는 예배당이 흰색과 파란색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객들이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아주 딱 좋은 그런 분위기의 예배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연의 집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순례자의 섬 게스트하우스에서 점심과 이제 차를 한 잔씩 하면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이 순례자의 길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뭐 신안군에서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민간에게 이제 이전을 해주고 좀 더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등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기 좀 더 남단에 이렇게 소학도를 건너가는 노드길 바로 첫 그 머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8번 마테오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소학도인데 이 소학도와 연결된 노드길 가운데에 이제 마테오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게 마테오 집은 이제 노드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만조가 되면은 물이 넘쳐서 미끄럽고 그래서 조심해서 건너가야 한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렇게 썰물이어가지고 갯벌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때도 물이 이제 아직 다 덜 말라서 바닥이 미끈미끈해가지고 자칫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참 이 마테오의 집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아주 이색적으로 꾸며놨습니다. 아주 특색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번째 마테오의 집은 이제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소학도 가는 노드길 가운데 갯벌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빛의 돔과 이러한 모습이 마치 러시아 정교회를 닮은 그런 모습을 연상이 되고요. 이 지붕에는 이 섬의 명물인 양파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예배당 안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단, 거기에 계단, 그 다음에 지붕, 그리고 내부에 있는 원탁이 온통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좀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테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궁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계단마저 이거 황금색이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 사진 찍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이제 그렇지만 아무튼 이 예배당의 형상이 아주 이국적이면서 새로운 기분을 주는 그런 특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넓게 갯벌이 내다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수학도가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9번째 작은 야고보의 집은 소원의 집입니다. 이곳은 이제 소학도 남단 바닷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이제 장 미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프랑스의 프로방스풍의 건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곳의 이런 형태는 작가가 바다를 나가기 전에 어부들이 기도를 하던 기도소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색으로 이렇게 멋지게 아주 예술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지붕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아주 이목을 끄는 독특한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프랑스의 그 예술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소학도와 진섬을 연결하는 노드길 입구에 있는데요. 이게 방파제를 따라서 이렇게 한 100여 미터를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좀 정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 순례자길이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또는 이제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유다 타데오의 집은 칭찬의 집이라고 합니다. 소학도 진섬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학도 선착장에서 첫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소학도 선착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마주했던 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시 1번 베드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차로 이렇게 스쳐만 갔고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곳 예배당은 메산자 모양의 하얀색의 예배당에다가 파란 창문과 대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인상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 오리엔탈 타일 형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단장이 되어 있었고, 파란색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이 풍경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마침 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이색적인 분위기를 줬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시몬의 집은 사랑의 집이라고 합니다. 소학도의 진섬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주변에 이제 해송숲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인데요. 이 출입문이 없어가지고 정면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진섬의 끝부분이다 보니까 바다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석양이 아름답게 유명한 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런 서쪽 바다로 넘어가는 석양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오후 끝날 때쯤, 해가 질 때쯤 오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이제 대낮에 왔기 때문에 석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마지막 가론 유다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한 500m 정도 가면에 가론 유다의 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가론 유다의 집은 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소학도 중에서도 진섬과 따로 떨어지는 딴섬, 별도에 되어 있는 섬인데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고딕 양식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만조 때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가 이제 만조가 되면 이제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프랑스의 몽쉘 미셸을 연상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실제 가보면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 뾰족한 지붕과 붉은 벽도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론 유다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대나무 숲을 지나갑니다. 남쪽에 이제 이런 대나무 숲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길 따라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곳이 나오고, 한 이 진섬의 끝 부분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 멀리에 이제 그 딴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진짜 이 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백사장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모래밭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 멀리 한 500m에 딴섬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가론 유다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광활하게 신원의 앞바다가 다 바다다 보입니다. 정말 가론 유다의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진섬에서 바다를 건너고 이 백사장 너머에 딴섬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 위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었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만조가 되면 건너갈 수가 없는데, 썰물 때는 이렇게 한쪽에서 바로 썰물이 되면 조개나 뭐 게 이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침 우리가 갈 때는 이제 썰물이 돼 있어가지고 백사장을 건너서 갔습니다. 이곳 예배당은 이 주변에 소나무와 어울려져서 아주 고즈넉하고 아주 멋진 유럽풍 고딕 양식의 건물로서 이 붉은 벽돌이 아주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12개의 예배당을 다 이제 순례를 하였고요. 혹시 이제 이 썸티하고 12사도 순례의 길을 걷고 나면 수빈이요, 즉 기념품을 구하고 싶으시면은 혹시 그 소기점도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아까 그 점심을 먹었던 곳에 가서
이러한 도자기로 된 예배당 모형을 이렇게 저희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기념을 남기고 싶다면 마음에 드는 예배당의 모양을 하나씩 사두는 것도 기억을 남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점 소학도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요. 다음은 신안군 천사섬여행 세 번째, 보라보라 포풀교. 온통 모든 동네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반월과 박지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